박경수의 아침 저널 3부. 이 화요일에는 청취자들과 함께 꾸미는 코너입니다. 이 건강백세 코너인데요. 요즘 많이 덥잖아요. 폭염, 열대야 계속되고요. 특히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로 여성들 그 샌들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원하긴 하지만 또 이 샌들을 너무 많이 신다 보면 발바닥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발바닥 근막염이라고 하는데 오늘 발바닥 근막염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려라 병원 이 손보경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네. 예. 이제 앞서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발바닥 근막염, 이 샌들을 이제 신는 분들 중에서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발바닥 근막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발바닥 근막이란 걸 아셔야 되는데 네. 발바닥 근막은 발바닥 뒤꿈치 뼈에서 앞 발가락까지 연결되는 튼튼하고 단단한 근육성 막입니다. 근데 이 막이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퇴행되고 그러다 보면 미세 파열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 발바닥 근막염입니다. 네. 그럼 발바닥 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은 이유가 발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가해지는 충격이 크거나 오랜 시간 서 있으면서 발바닥 뒤꿈치에 압력이 오래 가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네. 또 많이 걸어서 근막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중년이시면서 비만이고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 그러면서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는 분들이 잘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샌들을 많이 신으시죠, 여름에. 또 이제 킬힐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 굽이 높은 이제 하이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발이 아픈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좀 굽이 낮은 신발은 어떤가요? 좀 편하다고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네, 일단 굽이 높은 하이힐은 무조건 그 족저 근막염, 발바닥 근막염을 만들기가 쉽고요. 네. 근데 오히려 평평한 신발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 슈즈도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쿠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발바닥 근막염은 아주 쉽게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많을 것 같긴 한데 남성들은 잘 안 걸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근이 많으면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죄송합니다.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시고 비만도 많아지시고요. 이런 분들은 발바닥 근막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중년에 특히 비만 좀 무거운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눌려서 그런가요? 이제 이 발바닥 근막염에 이제 좀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발바닥 근막염에 걸리게 되면 증상은 어떤가요? 일단 발바닥이 아픈가요? 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대부분은 걷기 시작해서 조금 걸으면 발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오히려 족저 근막염을 의미하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걷기 시작할 때 발바닥이 좀 아프면 이 발바닥 근막염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될 텐데 네. 그럼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을 못 느끼나요? 네. 대부분은 걸을 때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없고 이제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오는데 또 좀 걷다 보면 안 생길 수 있어서 좀 병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발바닥 근막염은 발목에도 좀 영향을 줘요? 발바닥 근막염이 오래되면 점점 통증 부위가 넓어지고 서 있거나 걸을 때도 증상이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런 통증 때문에 보행 양상이 변화돼서 2차적으로 발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발바닥이 아프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발바닥을 좀 이렇게 편하게 디디려고 할 거고 그러다 네. 보면 2차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발가락은 관계없어요? 발바닥 근막염과는? 네, 발가락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발바닥 근막염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증상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발이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와서 조금 전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네. 90% 이상 족저근막염, 발바닥 근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발 뒤꿈치에 특정하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시면 거의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MRI 같은 정밀 검사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 진단도 가능해요? 네, 증상을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그런 증상인데 발바닥 뒤꿈치에서 안쪽 편에 오목한 자리 있습니다. 있죠. 그 자리를 예. 눌렀을 때 아프다. 음. 아 그러면 내가 발바닥 근막염이구나라는 걸 병원 가지 않고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좀 등산을 오래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발이 피곤하면 발바닥 이 안쪽이 좀 아프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가요? 네 일단 그렇게 발바닥이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었을 때 좀 좋아졌다가 다시 걸을 때 아픈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발바닥 근막염이 생기기 전에 피로한 증상이 먼저 생기고 네. 그냥 걸을 때 조금 힘들다라는 증상이 먼저 생기니까 예. 대부분 발바닥 근막염이 오기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헬스장을 다니는데 이렇게 그 뛰시는 분들이 이제 러닝머신에서 뛰시잖아요. 뛰시다가 좀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어. 그런 증상이 생기면 아 내가 발 뒤꿈치에 충격을 너무 많이 줬고 네. 이제 병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운동들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7175님. 저는 2달째 발저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핸드폰 진동처럼 저리고요. 허리 4번, 5번이 안 좋아서인가요? 치료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높은 신발은 신지 않고요. 발에선 열이 나고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걷는 게 힘들고 또 발목도 아픕니다. 저린 건 발가락까지 저리고요. 이렇게 아주 긴 장문의 문자 올려주셨네요. 7175님. 발저림만 있으시면 허리 쪽하고 연관은 안 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허리 4, 5번이 안 좋으신 거라면 종아리 쪽이 당기는 증상까지 같이 생기니까 발만 저리시다면 허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발저림이 발가락까지 오시기 때문에 발가락까지 내려오는 발목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써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목을 싸고 있는 근육막들이 두꺼워져서 발목 신경을 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 신경이 잘 진행하는지 특별한 병은 없는지 발 전문의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참 이 걸어 다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발. 네. 발이 사실 불편하면 사실 만사가 귀찮을 것 같아요. 사실 불편하시고 많이들. 네. 그러면 이렇게 발바닥 이제 근막염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 발바닥 근막염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합니다. 소염제를 복용하고 족욕 같은 온열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염증을 막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어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구두 속에라도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패드를 깔아주고 평소에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걷는 운동이 좋으시다면 그런 운동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으로 운동을 바꿔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를 겪은 인대, 근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바닥 근막염은 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이기도 하고 과도하게 많이 써서 젊은 분들도 일부러 빨리 나이가 들게 하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사실 요새 이 걷는 거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네. 걷는 것도 사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소염제도 좀 드시면서 또 족욕, 그 온열 치료를 좀 받아야 되고 가급적 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그러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이렇게 완치가 되나요? 네, 완치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런 보존적 치료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해야 90% 이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도 참을성이 상당히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네. 한 군데 병원을 정하시고 그 병원이 정확하게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이곳저곳 다니지 않는 것이 환자분에게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4123님. 저는 안쪽 뒤꿈치가 가끔씩 아픕니다. 앉아있다 걸으면 더 아프던데 이것도 이 근막염의 초기 증상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증상이 전형적인 근막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네. 또 5276님. 저는 50대 중반인데 몸무게가 50kg, 키는 162cm입니다. 20년을 꾸준히 운동했어요. 근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발이 유리가 파손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많이 아프신 모양인데요. 예. 네, 족저근막염이 심해지면 저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너무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병원들에 오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족욕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빨리 호전되지 않으시면 병원에서 약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이 이렇게 표현을 유리가 파손되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침 저널 3부 이 화요일에는 건강백세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발바닥 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달려라 병원 손보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시선, 박경수의 아침 저널을 듣고 계십니다. 박경수의 아침 저널 3부 이 화요일에는 건강백세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발바닥 근막염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달려라 병원 손보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발바닥 근막염 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좀 신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신발 신으면은 좀 발바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네, 신발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적절한 정도의 쿠션 기능을 갖고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발바닥 근막염이 오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사실은 운동화를 많이 신으시는 또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운동화 신고 다니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으면서 좀 쿠션을 있는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아무래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이 스트레칭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발바닥 근막염을 좀 예방하기 위한 어떤 좀 운동 내지는 생활 습관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등 쪽으로 뒤로 젖혀서 발바닥 근막을 직접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벽에 손을 대고 아픈 쪽 발을 뒤로 뺀 다음에 안 아픈 쪽 무릎을 굽혀서 뒤쪽 힘줄을 스트레칭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건 최근에 인터넷에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검색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아침 시간 또는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족욕을 하는 습관이 발바닥 근막염을 예방하는 데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족욕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아무래도 발이 좀 편해지겠죠. 네.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8097님. 이 발 뒤꿈치를 누르면 아픈 것도 이 근막염의 일종인가요? 이 굳은 살이 많은데 누르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발 뒤꿈치가 아플 때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아프면 발바닥 근막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네. 발 뒤꿈치 가운데나 바깥쪽을 눌러서 아프면 너무 많이 써서 발바닥 뼈가 조금씩 피로해져서 피로골절이 네. 생기기 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마 근막염보다는 발바닥 뼈의 전체적인 피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방송 진행하면서 이 발바닥을 만져보고 있어요. 5261님. 저는 이 발바닥 근막염으로 오래 고생했어요. 그리고 신발에 깔창을 깔고 나서 많이 완화됐답니다.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과 또 이 예방법 또 치료법을 또 공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신발에 깔창을 깔면 역시 이 쿠션을 주니까. 네, 맞습니다. 주변 피부나 그 지방 조직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2198님.
맨발로 저는 거실이나 바닥을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근막염으로 봐야 되나요? 네, 발바닥 근막염일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요. 네. 그래서 발바닥 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쿠션이라도 있는 실내화를 신어주시는 것이 증상도 예방하고 악화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맨발이 아니고 좀 양말을 신거나 좀 이 실내화를 신어주는 게 사실은 좀 이 발바닥에 직접 가해지는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 몰랐네요. 0056님, 저는 며칠 전부터 이 왼쪽 팔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팔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셨네요. 예. 팔 전체가 저리면 대부분은 의사들이 목 쪽에 신경이 눌리는 증상, 그러니까 디스크를 의심하게 되고요. 네. 근데 팔꿈치 아랫부분만 저리다 그러면 의사들은 팔꿈치 밑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부위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팔 쪽에 저리고 감각이 없다 그러면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의 문제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발바닥 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발이 좀 아파서 평소에 걷는 이제 이런 걸음걸이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차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좀 2차 증상들이 좀 우려가 되나요? 하이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발바닥 근막염이 일어나고 나면 발가락을 디딜 때 발가락을 가능하면 적게 펴려고 하고 적게 뒤로 젖히려는 특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발목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없이 꼭 어떻게 기부스한 것처럼 좀 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발목의 관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관절 모두가 충격이 가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걷다가 쉽게 삘 수도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높은 굽이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또 이 아름다움을 또 강조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이 신발이긴 하지만 건강에는 네. 많이 안 좋은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굽이 낮은 신발들 뭐 요즘 이제 플랫 슈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플랫 슈즈도 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 플랫 슈즈가 상대적으로 그런 그 하이힐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플랫 슈즈가 기능상으로는 하이힐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단지 쿠션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발바닥 뒤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었을 때는 반드시 뒤꿈치 병을 만든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지만 네. 자체만으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신어주시고 자주 피로를 풀어주신다면 플랫 슈즈가 그렇게 나쁜 신발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렇게 뛰고 하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트레이너 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더 운동 효과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관절에 좀 뛰는 게 무리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발바닥 자체에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고요. 네. 하지만 뛸 때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무릎하고 발목의 관절에 충격이 4배 이상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꾸준히 걸어주는 것이 유산소 운동으로 효과가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기능성 신발도 또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기능성 신발이 또 이제 효과가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장시간 사용하면 오히려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가 과연 마사이 신발 같은 특별한 기능성 신발이 발의 건강에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사이 신발처럼 바닥이 둥근 신발은 의학적으로 재활용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신발입니다. 네. 발목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분들이 신으셨을 때는 발목 관절을 움직이는 정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목 관절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꼭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보조기를 오래 차면 근육을 안 써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체가 바닥이 둥글기 때문에 바닥에 접촉되는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거나 할 때 쉽사리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넘어지기도 쉽고 내리막이 특히 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발을 더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강변에 나가 보면 사실은 기능성 신발 신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기능성 신발도 또 너무 많이 신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걸으면 다른 신발보다 확실히 15%, 20% 정도 운동 효과가 높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걸음걸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폭이 짧아져서 네. 똑같은 거리를 걸을 때 훨씬 더 많은 걸음걸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 때문에 발목 건강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기능성 신발 한 켤레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냥 놔두고 신지 않고 있는데 그냥 일반 신발 신고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